우리나라 연극계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평가받았던 유명 공연 예술가가 얼마 전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납치범에게 끌려다니다가 흉기에 찔린 건데요. 알고 보니 이 납치범들은 심부름센터의 직원이었고요. 사주한 사람은 피아니스트인 부인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 데다가 부부 모두가 예술계의 유명 인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 사건의 담당 형사세요. 용인 동부경찰서 주진화 형사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네네. 처음에 이 사건 접수를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네, 지난 1월 4일 15시 38분경에 예. 용인휴게소에서 납치 피해자신 최모 씨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치면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주변 목격자분들이 112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경찰서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한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112에 전화가 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데 실종된 납치된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요. 예. 다만 신고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 한 명이 예. 다른 건장한 남자 3명한테 강제로 차에 실려서 어허. 차가 급하게 이제 도주를 했고 예.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납치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누군가가 납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출동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추격하는 동영상도 봤는데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결국은 범인들을 잡아내시더라고요. 네네. 예,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3명은 20대 중반의 남성들인데요. 예. 현재까지 직업은 없는 무직이고 다만 이들이 작년부터 해서 서울과 수원의 유흥업소에서 영업상무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판명이 됐고요. 예. 이 사주한 이모 여성의 범행 의뢰를 받고 예.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여성이 알고 보니 이 숨진 남성의 전처였습니다. 네. 전처. 아니 그러면은 추격전 끝에 잡았을 때 범인들을 잡았을 때 이미 아까 소리 질렀던 그 남성 피해자는 숨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이에 사인이 좌측 대퇴부에 동맥이 끊겨가지고요. 과다출혈사로 확인됐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동맥이 끊게 되면 예. 10분에서 15분 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납치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들이 칼로 찌른 거예요. 그렇죠. 과다출혈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이미 피해자는 숨져버린. 네, 저희 경찰에서 검거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처가 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런 사례를 사주하게 된 겁니까? 돌아가신 분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사주를 한 이모 여인 전처를 상대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 이혼 후에도 자기에 대한 어떤 나쁜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겠다. 그리고 이제 돈 부분도 있는데요. 예. 돈 부분도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갈취를 당했다. 이게 이제 여성 측 진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피해자 유족이 밝힌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용의자들, 이 납치범들하고는 어떻게 부인이 연결이 된 거죠? 부인도 알고 보니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의뢰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짜고짜 심부름센터라고 검색을 했어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상담글을 적었는데 예. 이제 며칠 후에 연락이 왔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이 사건의 주범 이모 씨입니다. 의뢰하기를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모 여인은 그냥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글을 남겼는데 예. 이제 범인들과 이제 모의하는 과정에서 예. 점점 좀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형식으로 심부름센터에 글을 올렸고 네네. 그 후에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나올 방법, 빠져나올 방법을 논의하던 끝에 납치, 살인까지 가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납치범들은 뭐라고 진술을 합니까? 납치범들 진술도 이제 비슷한데요. 예. 다만 납치범들의 관심은 돈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고요. 여자가 어느 정도 전 남편에게 뜯긴 돈도 있다.
그리고 남편이 재력이 꽤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예. 돈을 좀 뜯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돈을 뜯어낸다. 누구에게 돈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최모 씨에게서 어. 범인들이 납치 감금 협박을 해서 예. 돈을 좀 뜯어내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부인 범행을 사주한 전 부인에게서부터도 뭐 의뢰비를 따로 받고 그것 외에도 예. 숨진 피해자로부터도 우리가 좀 돈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다 같이 했다. 그렇습니다. 네, 의뢰비는 처음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범인들이 요구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착수금으로 180만 원 정도만 받은 상태고요. 더 이상의 뭐 돈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 심부름 센터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겁니까? 예, 저희가 이름까지 확보됐는데 예. 알고 보니까 가명으로 확인이 되고 그 통화했던 핸드폰 번호도 뭐 대포폰이라고 해서 예.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상에만 존재하는 온라인 상에만 존재하는 사무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잡히지 않은 그 심부름 센터의 주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일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피아니스트 여성 전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좀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요? 뭐 어느 정도는 많이 후회도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도까지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한다고요? 왜 내가 그런 사주를 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심부름 센터의 정체를 밝히고 이런 조직들이 더 존재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사건의 담당 형사세요. 용인 동부경찰서의 주진화 형사과장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보셨듯이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심부름센터입니다. 이 사이에 크고 작은 범죄에서 이 심부름센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과연 심부름센터 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좀 더 짚어보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이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곳 얼마나 될까요? 예, 뭐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2012년 말에 1,574개 업체가 있다고 추정을 한 적이 있고요. 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한 3,00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단한 심부름, 그러니까 뭐 무슨 서류 떼러 가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 대신 떼다 주세요라든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못 가니까 대신 가주세요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실상은 또 안 그런 것 같고 도대체 이 심부름센터라는 곳이 어느 정도 일까지를 해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그 업무를 하는 건데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주로 이제 개인의 가정사에 관련된 겁니다. 불륜의 뭐 증거를 잡아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심부름센터 통해서 이루어지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기업 조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자기 그 회사의 주요한 뭐 기술이라든지 주요한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 유출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달라. 뭐 이런 업무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선거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조사요? 예, 상대방 후보의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금품을 뿌린다든지 예.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뭐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확실한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을 해달라 하는 그런 업무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로 많이 하는 업무는 그렇게 세 가지 큰 영역. 근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건을 보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위를 뛰어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요. 예. 2012년 7월에 공무원과 이제 이동통신사 직원을 꿰어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이제 서류들 수천 건을 받아서 이제 대판 혐의로 입건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10월에
월수익 뭐 2억 정도 하는 이제 렌트카 사업을 하는 아내의 재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예. 남편이 살인 청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이제 남녀 40명을 미행을 해서 불륜 현장을 촬영하는 그 뒷조사를 하다가 적발이 된 그런 집보센터도 있었고요. 남녀 40명을 뒷조사했어요.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 범죄의 모습도 이게 흉악해져서 문제인 건데 심부름센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심부름센터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은 바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그래서, 아니라 신고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심부름센터를 관리하는 중부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무부처조차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누구나 차릴 수 있습니까? 요건 같은 게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사무실을 갖다 차려서 바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냥 세무서에 뭐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유감스럽게 그 사무실이라는 것도 사실 실제로 갖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무실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발각이 되고 나서야 뒷북 수사가 이어지는 스타일. 그래서 가장 가능한 것은 실제로 이런 불법적인 심부름 센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이제 제도가 이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 민간 조사업을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그런 걸 갖다 마련하자. 예, 민간조사업법.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간단한 얘기 같진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는 기회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